안녕하세요. 오늘 1일 1식 몇 번째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게 정확하겠군요.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당뇨병은 인류 진화의 증거인가? 증거이다. 이분은 증거이다 라는 표현을 하시는 건데요. 굉장히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곱씹어서 들어주세요. 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여기서 잠깐 우리들 선주의 모습을 떠올려 보자. 예를 들어 석기시대의 원시인은 현대인에 비해 시력이 훨씬 좋았고 후각이나 청각도 뛰어났다. 지금도 아프리카 사바나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시력이 2.0에서 3.0인 사람들이 아주 많다. 멍하게 있다가는 야생동물의 습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되면 신속하게 적으로부터 달아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시력이 좋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근시로 변할 것이다. 근시를 질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환경에 대한 적응이라고 볼 수 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물을 주시해야 하는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면 가까운 것을 잘 볼 수 있도록 근시로 변한다. 이와 반대로 어릴 적부터 아프리카 사바나에 살게 되면 우리도 원시가 된다. 이렇듯 인체는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시력이 좋고 나쁘다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각각의 환경에 적응한 결과라고 보는 편이 적절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인 당뇨병도 포식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인류의 적응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당뇨병이 인류 진화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야생동물이 자연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먹이를 사냥해야 한다. 따라서 시각, 후각, 청각이라는 감각기관이 잘 발달해 있다. 또한 이들 감각기관들은 사냥감을 찾기 위한 포식기관이기도 하다. 손발 역시 사냥감을 뒤쫓기 위한 포식기관이다. 한편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애완동물이나 가축도 스스로 식량을 획득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렇다면 사냥감을 쫓지 않아도 먹이를 얻을 수 있는 동물들은 어떻게 변해갈까? 반드시 포식기관이 태화될 수밖에 없다. 자, 포식기관은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각, 후각, 청각을 말씀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닭은 하늘을 날지 못하고 돼지도 야생의 멧돼지만큼 빨리 달리지 못한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몸의 기능이 점점 태화되는 것이다. 원시인은 현대인보다 시각, 후각, 청각이 훨씬 뛰어났다. 인류도 원래는 개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민감한 후각과 청력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에 비해 크게 태화되어 있다. 당뇨병이란 모든 포식기관이 태화되어가는 병이다. 당뇨병에 걸리면 먹이를 찾는 감각기관인 눈이 태화하여 결국에는 실명에까지 이른다. 이를 당뇨병성 망막증이라고 한다. 또 직접 먹이를 쫓을 필요가 없어진 다리도 태화하여 발끝부터 썩어간다. 이는 당뇨병성 괴저라고 한다. 불필요해진 기관이 태화되는 것은 자연의 섭니다. 인류의 원시시대 숲속에서 살던 시절에는 사람에게도 꼬리가 있었다. 꼬리를 이용해 나무에 매달려가며 생활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흘러 꼬리의 필요성이 점점 사라지자 태화하여 지금은 간신히 꼬리뼈 근처에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빙하시대를 살아남기 위해서는 채모가 반드시 필요했다. 하지만 짐승의 가죽을 이용하여 옷을 걸쳐 입는 방법을 터득한 후로는 채모 역시 태화되어 갔다. 심지어는 포식의 필요성이 사라진 인류에게 손발과 감각기관은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 점점 태화할지도 모른다.
어떤 의미에서는 포식으로 급격하게 변화된 환경에 인간이 적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 작가분은 포식,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한테 유익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설이죠. 뭐 서글퍼집니다. 태화. 그러니까 진화라는 게, 그러니까 모든 사물, 모든 일에는, 모든 어떤 상황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분은 우리에게 그 진화를 좀 더디오게 내가 내 스스로 환경을 만들어 보자, 이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해요. 요즘 제가 되게 서글퍼지는 게 뭐냐면요, 전철 속 풍경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전자파들이 막 밀밀듯이 밀물과 썰물처럼 들어옵니다. 전광판 아시죠? 느낌.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뭐 게임이라든가 내지는 영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냥 자꾸, 그러니까 지나친 정보, 내가 원치 않는 정보들이, 유해 환경들이 그냥 막 내 선택의 의지에 상관없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으로, 산으로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내 선택,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나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자파들이.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은 너무 불쌍하다, 진짜. 특히 도시인들은 너무 불쌍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전자파가 그냥 사방팔방 놓여져 있어요. 우리 가정에는 냉장고, TV, 컴퓨터,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가스레인지 대신에 히터를 쓰고 있거든요. 청소기, 이런 것들. 그래서 진짜 틈틈이 산을 노출시켜야 되겠구나, 자연을 노출시켜야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정말 태화될 수밖에 없겠구나, 시각과 청각과 후각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주의하셔서 내 삶 속에 자연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